자, 이번 시간에는 아래 그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내역을 먼저 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과목별 세무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 조정은 앞에서도 회계관리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별도로 이제 내역이 회계관리에 있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죠. 회계관리 내에서도 고정자산의 등록이랄지 이런 내역이 있는데 이 개인 조정에서도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비용도 꽤 많은 조정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가상각비 조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등록 내역 보실 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먼저 해야 될 것보다 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통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했다면 일괄 계산을 통해서 한번 내역을 계산을 해주라 그랬죠. 일괄 계산에서 간편 등록 재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수령자 수령 포함해서 다 재계산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주시고 재계산을 실행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계산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전체 내역을 여기서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상위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액을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엑셀 업로드나 엑셀 내보내 내기를 통해서 뭐 사실 내보내기라기보다는 서식을 엑셀 업로드해서 서식이 있으니까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서식에 다운받은 내역대로 기입을 한 다음에 그 기입된 것을 엑셀 자료 업로드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그 감가상각 자산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회사 직접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관련된 그런 공구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일일이 다 우리가 입력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셀 서식으로 다운받아서 그 서식에 정리한 다음에 엑셀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라도 감가상각 자산이 많다면은 그 방법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내역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죄송합니다. 여기 그 초보자들이 입력할 때 실수하는 내역이 뭐가 있냐면 당해 취득한 자산, 2010년 당해 취득한 자산이잖아요. 그 경우에 이 기초가액에다가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가액을 이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 이거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전기에서 2월대에 왔을 때 기초가액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고 단기에 취득하거나 증가한 경우는 4번에 다 입력하시는 거죠. 이다 입력하시고 자산이 이제 많이 집단으로 돼 있는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공구다. 이런 공구가 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구는 세트별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공구 같은 경우 물론 단기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자산으로 취득해서 감가상각하고자 할 때는 그중에 이제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적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여기다 플러스해서 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 기준 내용 연수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 내용 연수 무조건 뭐 보면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무조건 다 5년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다 5년이 아니라 기준 내용 연수 도움표를 보시면 이렇게 시험 연구용 자산이냐 혹은 무형 자산이냐 혹은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내용서 달라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가 물론 5년이 많기는 해요. 근데 다 5년만 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4년이잖아요. 교육 서비스업도 4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 내려갔으면 조심할 게 최근에 이제 2014년도에 개정된 것 중에 그전에 이제 5년이었는데 8년으로 개정된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음식점과 숙박업 같은 게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에는 5년이었어요. 근데 2014년도부터 8년으로 이렇게 기준 내용 연수가 변경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 내역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새롭게 음식점을 하는데 새로 자산을 취득했다. 5년으로 선택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상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대 상각을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 한도 부인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정하는 내역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2014년 이후에 취득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연수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제대로 된 내용 연수를 적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음식 숙박업 이외에 다른
업종별로 여러분들 업종이 쭉 내용연수 표 있으니까 이 업종별 보면서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뭐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표 보시고 표에 맞는 내용연수를 입력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내용연수는 25%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25% 범위 내에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지 않고 기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고 하려면은 기준 내용연수를 적어줘야 되겠죠. 25% 범위 내면 5년짜리면 4년도 할 수 있고 6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한도 내에서만 감가할 수 있는 거니까 한도를 조금씩 하면은 뭐 금액을 조금씩 하면 6년, 10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줄인다고 할 때는 이 줄이는 뭐 강화가 특례 내용연수가 적용돼서 뭐 50%만 한다, 50%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 신고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신고하지 않고 하려면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 내용연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수정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사용 수정 아까는 한번 제가 눌렀으니까 지금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수정할 수 없게 바꿔놨어요. 이거 사용자 수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활용하셔서 하세요. 이걸 잘못해서 사용 수정을 잘못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수정하고 계산하고 그걸 또 한도 15인을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경비 구분은 몇 번 때 쓸 건지 여기다 입력해 놓은 내역이 거기 결산 조정에 불러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이런 것은 이제 누계돼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거고 혹시 이제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 있으면 양도하거나 폐기한 날 적어주시고 업종에서는 업종 도움을 주게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업종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하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계산할 때 이제 불러오실 때 여기 업종이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제대로 잘 고용산 등록이 됐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혹시라도 빠지는 게 없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도자산 상각이랄지 미상각이랄지 계산한 내역들을 보시고 이건 계산한 내역이 그냥 계산한 내역인 거고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제가 불러온 거고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시면 이제 내역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 정율법이 내역이 많으니까 되는 거고 유형산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하는 것들 불러와지는데 이번에 보다 2015년도 성실신고 대상사업자였다면 이번 2016년도 종합소득 신고할 때 여기에 뭐가 업무용 차량을 반드시 정액법으로 등록하셔야 돼요. 2016년도 중에 취득하는 거라면 2016년도 중에 취득한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정액법으로 우리가 고용산 등록할 때 정액법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 신고 때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는 성실신고 대상자만은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 사례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2017년도는 복식부 의무자가 전부 다 해당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사례를 또 들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서 불러온 내역들을 보시면서 자산을 하나씩 검토하는 거예요. 밀링, 에어컨, 그다음에 복사기 있는데 이 신 범위 낸지 왠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조정사항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없네요. 자, 예. 상각 시인 범위 내의 금액 그다음에 시인 이 조정 등록할 것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자산 내역에서 여기 내역이 있었는데 제가 등록한 내역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이 금액 내에서 수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금액에서 내에서 내역이 수정돼 아까 다시 계산하는 바람에 수정돼야 되는데 이 내역을 이제 다시 계산하면 이제 올바르게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정되어진 거고 그렇지 않고 조정사항이 있으면은 조정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조정 등록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조정하기 위해서 내역을 만들었었는데 방금 전에 아까 우리가 설명하면서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계산을 새롭게 다시 하는 바람에 내역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 초과액을 반영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양도 자산이 있다면 양도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내에서도 이 내역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차 갖다 대면 켜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도 자산 있으면 불러오기에서 내역이 있는 것을 불러와서 하는데 지금 기중에 양도된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할 게 없겠죠. 그리고 여기 합계표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합계표상에서 이 내역을 불러와서 상각 부인액을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아래에 있는 내역들은 특례 상각 조정명세하고 특례 양도 자산에 대해서 특례 자산에 대해서 미상각 자산과 양도 자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는 거고 이거 내용연수 신고서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거나 처처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작성해 가지고 불러오면 이제 기본 내역 기본 회사 인적사항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내용연수를 범위를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양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신고서, 내용연수 승인 신청서, 그다음에 뭐 내용연수 변경 승인 신청서 이게 위에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하나씩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한다. 그러면 위에 상단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용연수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경 승인 신청에다가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면 인쇄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역대로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어떤 걸 선택해서 신고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